별빛 농장의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처럼 느릿하게 흘러갔다. 한때 푸르름으로 가득했던 농장은 이제 누렇게 바랜 잎사귀와 쩍쩍 갈라진 논바닥만이 남아있었다. 공기는 희망의 냄새 대신 마른 흙먼지와 눅눅한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김민준, 한때의 농장의 자랑이었던 그 남자가 있었다. 그는 올해로 48,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10살짜리 딸 예은과 늙은 진돗가의 별빛과 함께 이 폐허 같은 공간을 지키고 있었다. 민준의 저녁 식사는 늘 그랬듯 쓸쓸했다. 식탁 위에는 밥 한 공기와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다. 그는 젓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하기를 반복했다. 식탁 건너편. 텅 빈 아내의 자리가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밖에서는 낡은 시계추가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그 소리는 마치 민준의 심장을 짓누르는 듯 했다. 그는 숟가락으로 밥을 몇 번 뒤적이다 이내 숟가락을 놓았다. 배가 고프지 않았다. 아니, 배는 고팠지만 먹을 기운이 없었다.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희미한 달빛 아래 농장의 실루엣이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다. 그의 딸, 예은은 거실 바닥에 엎드려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이의 손에서 낡은 크레파스가 힘없이 움직였다. 그림 속 농장은 온통 회색빛이었다. 해맑게 웃던 아이의 그림에는 이제 무거운 구름과 시든 꽃들만 가득했다. 예은은 아빠가 자신을 몰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갑자기 고개를 들고 눈을 깜빡였다. 아빠, 오늘 별빛이 힘이 없어요. 예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민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니야? 별빛이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야. 그 말에 예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이의 얼굴에는 아빠의 거짓말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별빛은 예은의 발치에 엎드려 조용히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여전히 윤기 나는 털을 가진 늠름한 진돗개였지만 눈빛에서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날 저녁, 민주는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마당으로 나왔다. 낡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다. 문득 그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던 그리움이 솟구쳐 올랐다. 아내와 함께 이 농장을 가꾸던 시절, 별을 보며 아이의 이름을 예은, 이든이라 짓자고 약속했던 날이 떠올랐다. 별빛이라는 이름도 그날 지어진 것이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웠던 그때는 과연 존재했던 걸까? 바로 그때 민준의 발치에 별빛이 다가와 조용히 그의 다리에 머리를 기댔다. 민준은 별빛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별빛의 목에는 낡고 해진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빛바랜 가죽 목걸이에는 닳고 다라문양이 희미해진 쇠붙이 조각이 달려 있었다. 그 조각은 낯설면서도 묘한 기운을 풍겼다. 민주는 이 목걸이가 별빛이 아주 어릴 적 떠돌이 생활을 할 때부터 하고 있던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수십 년을 함께했지만 그 목걸이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그는 그저 별빛이 농장에 오기 전의 유일한 흔적이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다음날 아침, 여느 때처럼 민주는 농장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포기 직전이었다. 바로 그때 마당 한 구석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이 다가가 보니 날개가 부러진 작은 참새 한 마리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민주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다. 그에게는 이 작은 생명을 돌볼 여유조차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내 그는 멈춰섰다. 예은이 잠에서 깨어나 이 모습을 본다면 분명 슬퍼할 것이었다. 그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의 삶도 버거운 마당에 이 작은 새 한 마리를 돌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 순간 그의 눈에 아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라면 분명 이 작은 생명을 외면하지 않았을 것이다. 민주는 천천히 몸을 숙였다.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 조심스럽게 참새를 감쌌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 작은 종이 상자를 찾아왔다. 솜을 깔고 참새를 그 안에 조심스레 눕혔다. 그리고는 낡은 반창고 조각으로 참새의 날개를 고정해 주었다. 참새는 민준의 따뜻한 손길에 안심했는지 더 이상 몸부림치지 않았다.
별빛은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별빛의 눈빛은 민준을 향한 깊은 신뢰와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은 참새를 보살피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남은 건 고작이깟 친절뿐인가. 농장은 죽어가고 있었다. 그의 삶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이 참새 한 마리조차 구하지 못할 만큼 무능력하다고 느꼈다. 그때 저 멀리서 트럭 한 대가 농장 입구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날카로운 눈매와 뻔뻔한 미소를 가진 최 씨였다. 그는 이 지역의 악명 높은 부동산 중개업자로 폐업 위기에 농장을 싼값에 사들여 개발업자에게 넘기는 일로 돈을 버는 사람이었다. 김 사장님, 소식 들었습니다. 힘드셨죠? 최 씨는 가증스러운 미소와 함께 민준에게 다가왔다. 그의 말투에는 동정심보다 비웃음이 가득했다. 농장은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은행에서도 포기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좋은 제안을 하나 하죠. 이 땅. 저에게 넘기십시오. 시세보다 조금 낮게 쳐드릴 테니. 이 돈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십시오. 민준의 얼굴은 굳어졌다. 아직 포기 안 했습니다. 포기라니요, 이건 현실입니다. 사장님, 보십시오. 최 씨는 흙먼지 가득한 마당을 발로 툭툭 찼다.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자라지 않을 겁니다. 미련을 버리세요. 그때 별빛이 최 씨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최 씨는 별빛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쯧쯧. 늙은 개가 무슨 힘이 있겠나. 주인을 닮아가는군. 그 말은 민준의 심장을 칼로 쑤시는 듯했다. 민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는 억지로 평정심을 유지했다. 돌아가십시오. 이 땅은 제 목숨과도 같습니다. 최 씨는 어깨를 으쓱하며 씩 웃었다. 곧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도 고집 부리실 수 있나 보죠? 최 씨의 트럭이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며 민준은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왜 그렇게 끈질기게 버티고 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희망의 불씨는 이미 꺼진 지 오래였다. 그저 이 땅에 묻혀있는 아내와의 추억을 지키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 순간 별빛이 민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위로하듯 낑낑거렸다. 민준은 별빛을 끌어안았다. 그들의 어깨 위로 마지막 희망의 무게가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다. 그날 밤 민준은 잠을 설쳤다. 최 씨의 비웃음이 귓게 맴돌았다. 늙은 개가 무슨 힘이 있겠나. 주인을 닮아가는군. 그 말은 비수처럼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별빛을 품에 안고 마당에 앉아 밤새도록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민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은행으로부터 온 최후 통첩과 최 씨의 조롱, 그리고 무엇보다 딸 예은의 불안한 눈빛이 그의 등을 떠밀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바로 그때 우체부 아저씨가 힘없는 발걸음으로 농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등 기우편이 들려 있었다. 민주는 직감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우편을 받아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봉투를 뜯자마자 눈에 들어온 내용은 예상대로였다. 귀하의 대출금 상환 기한이 최종적으로 만료되었습니다. 30일 이내에 미납금을 완납하지 않을 시 별빛 농장은 강제 경매 절차에 들어감을 통보합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쇠모처럼 그의 심장에 박혔다. 30일, 한 달, 이 텅 빈 농장에서 그 돈을 마련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민주는 종이 조각을 든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이었다. 이제 더 이상 지킬 수 있는 것도 희망을 품을 수도 없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여보, 미안해.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예? 그 순간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폭우가 쏟아져 내렸다. 민주는 멍하니 비를 맞고 있었다. 빗방울은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었다. 갑자기 텅 비어있던 창고 쪽에서 콰당탕 하는 굉음이 들려왔다. 민준이 정신을 차리고 달려가 보니 낡은 창고 지붕이 무너지면서 그나마 겨우 유지되던 농장 급수 시설의 파이프를 강타한 것이었다. 맑은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와 흙탕물과 뒤섞였다.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빗속에서 절규했다. 젠장? 제발? 왜? 그때 예은이 비를 맞으며 뛰쳐나왔다. 아이는 민준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빠의 손을 꼭 잡았다. 아빠, 괜찮아요, 아빠. 민준은 예은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딸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괴로웠다. 그때 별빛이 빗속을 뚫고 달려와 민준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별빛은 젖은 몸을 부비며 낑낑거렸다. 그리고는 민준의 젖은 바짓가랑이를 물고 어디론가 이끌었다. 별빛아, 어디가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민준은 힘없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별빛은 포기하지 않았다. 별빛의 눈은 평소와 달랐다. 그 눈빛에는 절박함과 함께 민준을 향한 강렬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별빛은 민준의 옷을 물고 당기더니 농장 뒤편의 오래된 숲 쪽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신의 숲이라 부르며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곳이었다. 별빛의 행동은 마치 어서 와 이곳에 길이 있어 라고 외치는 듯 했다. 민주는 처음에는 별빛을 따라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이성은 그에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속삭였다. 하지만 별빛의 필사적인 눈빛,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예은의 작은 손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래, 잃을 것도 없잖아. 이 녀석이 뭘 보여주려는 거지. 민주는 젖은 옷을 입은 채 비에 젖은 별빛을 따라 숲으로 들어섰다. 숲은 짙은 안개와 함께 묘한 정막에 휩싸여 있었다. 오래된 나무들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었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축축한 흙 냄새와 풀잎 냄새가 코를 찔렀다. 민주는 별빛을 의심했다. 늙은 개가 무슨 힘이 있다고. 하지만 별빛은 민준의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그 늠름한 뒷모습은 평소의 늙은 개와는 전혀 달랐다. 별빛의 털에서는 은은한 빛이 감도는 것 같았다. 얼마나 걸었을까? 별빛은 숲 가장자리, 거대한 바위가 병풍처럼 서 있는 곳에서 멈춰섰다. 별빛은 바위를 향해 필사적으로 짖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민주는 영문을 알 수 없어 바위에 다가갔다. 바위 뒤쪽으로 작은 동굴 입구가 희미하게 보였다. 별빛은 그 동굴 입구를 향해 꼬리를 흔들며 민준을 재촉했다. 저 안에 뭐가 있다고. 민준은 망설였다. 숲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온갖 괴담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별빛은 그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그를 안심시키려 했다. 민준은 결국 용기를 내어 동굴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동굴 안은 예상외로 넓었고 바깥 세상과는 다른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준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동굴 안쪽 바닥에 깔린 부드러운 이끼 위에 누워있는 것은 바로 한 마리의 송아지였다. 그 송아지는 평범하지 않았다. 온몸이 눈처럼 새하얀 털로 덮여 있었고 그 작은 몸에서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송아지의 눈동자는 깊고 맑은 하늘색이었고 마치 인간의 감정을 읽는 듯한 신비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송아지는 뒷다리에 작은 상처를 입은 듯 힘없이 누워 있었다. 별빛은 송아지에게 다가가 코를 비비며 안심시켰다. 민주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섰다. 이게 대체 뭐야?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는 별빛이 왜 이토록 필사적으로 자신을 이끌었는지 깨달았다. 별빛은 이 작은 생명을 구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 순간 송아지의 눈이 민준을 향했다. 그 눈빛은 도움이 필요한 간절함으로 가득했다. 민준은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잊고 송아지에게 다가갔다. 그는 조심스럽게 송아지의 몸을 살폈다. 별빛은 민준의 곁에 찰싹붙어 송아지를 지키듯 서 있었다. 민준은 송아지를 품에 안았다. 그 작은 몸은 생각보다 따뜻했다. 그는 송아지를 안고 비를 뚫고 농장으로 돌아왔다. 별빛은 묵묵히 그의 뒤를 따랐다. 민준이 송아지를 외양간에 내려놓자 별빛은 송아지 옆에 엎드려 경계태세를 풀지 않았다. 민준은 송아지를 보고 또 보았다. 그는 알 수 없는 희망을 느꼈다. 이 작은 생명체가 가져온 이 기적 같은 변화는 대체 무엇일까? 그가 송아지를 기적이라 이름 붙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때
민주는 예은의 방에서 나온 아내의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에는 오래된 전설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신의 숲에는 영롱한 빛을 내는 신성한 흰소가 살고 있다고 한다. 그 소는 마음이 맑은 이에게만 모습을 드러내며 소가 있는 곳에는 생명의 기운이 넘쳐 흐른다고. 민주는 일기장을 덮고 외양간으로 향했다. 기저귀가 있는 외양간에서는 왠지 모를 따뜻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 작은 송아지가 바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피할 수 없는 변화의 시작임을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이 작은 생명체는 그에게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할 이유를 던져주었다. 민주는 기적을 외양간으로 데려온 후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내의 일기장에서 읽은 신의 숲의 흰소 전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가 잠든 사이 별빛은 외양간 문을 지키며 밤새도록 기적의 곁을 지켰다. 새벽녘 민준이 조심스럽게 외양간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어제까지 쩍쩍 갈라져 있던 외양간 바닥의 흙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낡은 건초 더미에서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기저귀의 몸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이 외양간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별빛은 기적의 곁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기적은 별빛의 몸에 머리를 기대고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민주는 기적의 뒷다리 상처를 살폈다. 흙이 묻어있던 상처는 깨끗하게 아물어 있었고 핏자국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게 대체 어떻게? 그는 기적을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다. 기적은 민준을 맑은 하늘색 눈으로 바라보더니 마치 감사하다는 듯 혀로 그의 손을 핥았다. 아침이 되자 예은은 외양간으로 달려왔다. 기적을 본 예은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아빠, 이 소 정말 예뻐요. 정말 기적 같아요. 예은은 기적의 하얀 털을 쓰다듬으며 해맑게 웃었다. 민주는 예은의 웃음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작은 생명체가 가져온 변화는 농장뿐만이 아니었다. 딸의 얼굴에 깃든 웃음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었다. 민주는 기적을 농장 한가운데 있는 마른 논으로 데리고 갔다. 민준이 기적을 풀어주자 기적은 논바닥을 천천히 거닐었다. 기적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마른 흙은 젖어들었고 논바닥에서는 놀랍게도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민주는 눈을 비볐지만 눈앞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기적은 논 한 바퀴를 돌고 나서야 민준에게 돌아왔다. 바로 그때 농장 입구에 낯선 차 한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최 씨의 오른팔인 김 실장이었다. 그는 최 씨의 지시를 받고 민준의 농장 주변을 염탐하던 인물이었다. 그는 민준을 향해 능글맞게 웃으며 다가왔다. 안녕하십니까? 김 사장님, 어제는 최 대표님께서 많이 바쁘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김 실장은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득이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논에? 새싹이 돋았네요. 민준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김 실장은 민준의 눈치를 살피더니 논 한가운데에 서 있는 기적에게 시선을 돌렸다. 저 소는 뭡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없던 것 같은데. 민준은 대답을 회피했다. 그냥 어쩌다 얻게 된 소입니다. 털이 아주 하얗고 눈이 참 묘하네요. 김 실장은 기적에게 다가가려는 듯 한 발짝 내디뎠다. 그 순간 별빛이 으르렁거리며 김 실장의 앞을 막아섰다. 별빛의 눈은 불꽃처럼 타올랐고 김 실장을 향한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김 실장은 놀라서 뒷걸음질 쳤다. 이봐요. 걔 관리 좀 잘하시죠. 김 실장은 별빛을 노려보며 투덜거렸다. 그때 민주는 기적의 능력을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김 실장에게 보란 듯이 밭의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밭은 여전히 죽은 땅이었다. 민주는 기적에게 밭으로 오라는 손짓을 했다. 기적은 민준의 뜻을 알아들은 듯 천천히 밭으로 걸어갔다. 기적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흙은 생명을 얻은 듯 푸른 기운을 내뿜기 시작했다. 김 실장은 이 모든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그의 얼굴은 놀라움과 함께 탐욕스러운 빛으로 가득 찼다. 이게 무슨... 김 실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민준을 바라보더니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한 듯 씩 웃었다. 하하, 사장님, 이걸로 은행 빚을 갚으시려고요. 기발하십니다. 그런데 이 소가 가진 힘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김 실장의 말은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그는 민준이 기적의 능력을 이용해 농장을 살리려는 계획을 눈치챘고 그 능력을 탐내기 시작했다. 그는 민준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최 대표님께서 이 쇠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 소를 넘기시면 빚은 물론이고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소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셨군요. 사장님은 이제부터 우리 최 대표님의 감시를 받게 될 겁니다. 이 소는 곧 저희에게 오게 될 테니까요. 김 실장은 민준의 경고를 비웃으며 채 올라탔다. 그는 차를 몰고 가면서 민준의 농장과 기적을 탐욕스러운 눈으로 번갈아 바라보았다. 민준은 김 실장의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굳건히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의도치 않게 기적의 비밀을 노출했다는 사실에 불안해졌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제 기적과 별빛, 그리고 예은은 그의 삶의 전부였다. 그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는 외양간으로 돌아와 별빛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희미하게 새겨진 문양이 기적의 몸에서 나오는 빛과 비슷한 기운을 내뿜는 듯했다. 민주는 깨달았다. 별빛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어쩌면 별빛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 이 늙은 진돗개는 평범한 생명이 아니었다. 민준은 별빛을 껴안았다. 별빛은 민준의 품에 안겨 평온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이제 이들은 하나의 운명으로 묶여 있었다. 민준은 기적과 별빛, 그리고 예은을 지키기 위해 최 씨 일당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의 첫 번째 대결은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최 씨의 오른팔인 김 실장이 다녀간 후 농장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 씨 일당은 말 그대로 농장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농장 주변에 차를 세워두거나 불쑥 나타나 민준의 동태를 살폈다. 민준은 불안했지만 기적 덕분에 농장의 작물들은 놀라운 속도로 자라나고 있었다. 죽어가던 밭은 불과 며칠 만에 푸르름으로 가득 찼고 예은의 얼굴에도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다. 민주는 농장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다. 그는 이 놀라운 현상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김 실장의 협박이 귓가를 맴돌았다. 이 소가 가진 힘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는 비밀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기적은 오직 가족과 별빛만이 아는 소중한 존재여야 했다. 하지만 운명은 민준에게 숨어있을 시간을 주지 않았다. 마을 이장님이 민준을 찾아왔다. 민준이 자네. 이번에 마을 가을 수확 축제에 꼭 참여해야 하네. 자네 농장이 요즘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해. 다들 궁금해하고 있어. 축제에 나가서 자네 농장 작물들을 자랑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보여줘야지. 수확 축제는 단순히 작물을 파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농장의 건재함을 증명하고 농부로서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상징적인 무대였다. 민주는 이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이 기회를 통해 농장의 빚을 갚을 종자돈을 마련할 수도 있었다. 그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축제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는 축제 준비에 온 힘을 쏟았다. 그는 기적의 힘을 빌려 키운 작물 중 가장 좋은 것들을 골라내고 별빛과 함께 밤늦도록 밭을 가꿨다. 별빛은 그림자처럼 민준의 곁을 지켰다. 민준은 별빛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별빛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최 씨는 이 기적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별빛은 대답 대신 꼬리를 흔들며 민준을 안심시켰다. 축제 전날 밤, 민준은 외양간에서 기적을 보살피고 있었다. 기적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민준은 기적의 하얀 털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이 작은 생명체는 그에게 모든 것이었다. 그는 잠시 눈을 붙이기 위해 외양간을 나섰다. 그리고 새벽,
민주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별빛이 미친 듯이 짖고 있었다. 그 소리는 평소와 달리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절규 같았다. 민주는 벌떡 일어나 외양간으로 달려갔다. 외양간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기적은 온데간데 없었다. 기적아 민주는 외양간 안을 미친 듯이 뒤졌지만 기적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바닥에는 마취총이 떨어져 있었고 희미한 발자국들이 숲을 향해 나 있었다. 그 순간 민주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최 씨 일당이었다. 그들은 축제를 앞둔 결정적인 순간을 노린 것이다. 이성을 잃은 민주는 숲을 향해 달려나갔다. 별빛은 그의 뒤를 따랐고 예은은 잠에서 깨어나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기적이는 어디 갔어요? 민주는 딸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숲 입구에 서서 갈림길을 바라보았다. 어디로 가야 할까? 흔적은 빗물에 씻겨 거의 사라져 있었다. 그는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다. 증거도 없고 최 씨는 언제나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갔다. 이 싸움은 오직 자신만의 싸움이었다. 별빛이 그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한쪽 길을 향해 이끌었다. 그 길은 마을 사람들이 귀신이 나온다며 피하는 험준한 산길이었다. 민주는 망설였다. 하지만 별빛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등대와 같았다. 민주는 별빛을 믿기로 했다. 별빛은 그의 마지막 희망이자 유일한 조력자였다. 축제가 시작될 시간은 불과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축제는 농장 건너편 마을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만약 민준이 축제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가 실패했음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농장은 영원히 최 씨의 소나기에 넘어갈 것이고 기적은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민주는 별빛과 함께 험준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숲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나무 그림자들은 괴물처럼 그들을 위협했다. 민주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기적과 예은을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별빛을 향해 속삭였다. 별빛아, 우리는 혼자야.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 별빛은 민준의 발걸음에 맞춰 묵묵히 산길을 내달렸다. 이 늙은 개는 민준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용맹함을 뿜어내고 있었다. 민준은 기적을 잃은 절망감 속에서도 별빛의 존재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 그들은 깊은 산속으로 점점 더 들어갔다. 별빛은 냄새를 맡으며 멈추지 않았다. 민준은 시간이 촉박함을 느끼며 초조해졌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태양이 떠오르면 축제는 시작될 것이고 그의 농장은 영원히 어둠 속으로 가라앉을 것이다. 그들은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민준의 어깨에 달려 있었다. 그는 이 고독한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했다. 별빛이 이끄는 대로 험준한 산길을 2시간가량 달려갔을까. 별빛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으르렁거렸다. 민주는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살폈다. 앞에는 오래된 폐광이 보였고 그 입구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폐광 안에서는 여러 명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몸을 숨기고 폐광 입구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최 씨와 김 실장, 그리고 건장한 남자 2명이 기적을 밧줄로 묶어놓고 있었다. 기적은 마취에서 깨어난 듯 몸부림치고 있었지만 묶인 밧줄 때문에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최 씨는 기적의 하얀 털을 거친 손으로 쓰다듬으며 비열하게 웃고 있었다. 하하하하, 김 실장. 자네 덕분에 귀한 걸 얻었어. 이 녀석만 있으면 우리 개발 계획은 탄탄대로야. 이 기적 같은 힘을 이용해서 돈을 쓸어 담을 수 있겠어. 최 씨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 대표님, 이제 이 녀석을 어떻게 할까요? 김 실장이 물었다. 당연히 팔아야지. 이 특별한 소를 원하는 부자들은 줄을 섰을 거야. 그 김민준이라는 멍청이에게는 절망만 남겨주고 우리는 돈방석에 앉는 거지. 최 씨는 낄낄거리며 웃었다. 민주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그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었다. 별빛은 그의 곁에서 낮게 으르렁거렸다. 민주는 별빛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별빛의 몸은 이미 전투태세로 굳어져 있었다. 그 순간 별빛은 민준의 재질을 뿌리치고 폐광 안으로 쏜살같이 돌진했다. 크르르릉. 별빛의 울부짖음은 마치 맹수의 포효와 같았다. 최 씨와 일당은 갑작스러운 별빛의 공격에 당황했다. 별빛은 김 실장의 다리를 물었고 김 실장은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다. 저 늙은 개가 미쳤나 잡아 최 씨가 소리쳤다. 남자 2명이 별빛을 향해 달려들었다. 별빛은 민첩하게 몸을 피하며 그들을 교란시켰다. 민주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폐광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삽자루가 들려 있었다. 기적을 풀어줘. 민주는 삽자루를 휘두르며 소리쳤다. 최 씨는 민준의 등장에 놀랐지만 이내에 비웃음을 날렸다. 하, 이깟 늙은 개와 함께 뭘 할 수 있겠다고 주제를 알아라. 최 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 별빛을 향해 겨눴다. 4개를 먼저 없애주지. 그 순간 별빛의 목에 걸려있던 낡은 목걸이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 빛은 동굴 안을 가득 채웠고 최 씨의 눈을 멀게 했다. 크악, 이게 뭐야? 최 씨는 눈을 감싸쥐며 비틀거렸다. 바로 이 터무와 숨 막히는 순간이었다. 모두가 혼란에 빠진 틈을 타 민주는 밧줄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는 삽자루로 밧줄을 내리쳤다. 끊어지지 않았다. 최 씨가 눈을 비비며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민주는 온 힘을 다해 다시 한번 삽자루를 내리쳤다. 뚝! 밧줄이 끊어지는 소리가 폐광 안에 울려 퍼졌다. 기적은 자유로워지자마자 민준의 뒤로 피했다. 최 씨는 분노에 찬 얼굴로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그때 폐광 밖에서 수십 개의 헤드라이트가 켜졌다. 마을 주민들과 경찰들이 폐광 입구를 둘러싸고 있었다. 예은이 별빛이 집을 나서는 순간 민준의 휴대폰으로 몰래 경찰에 신고하고 이장님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폐광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고 경악했다. 최 씨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기적을 해치려 했지만 경찰과 마을 주민들의 눈을 의식하며 멈칫했다. 민주는 기적을 감싸안고 별빛은 그의 곁을 지켰다. 지켜보는 이들의 반응은 극적이었다. 처음에는 의심 가득한 눈으로 민준을 보던 마을 사람들은 기적의 하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빛과 별빛의 늠름한 모습, 그리고 최 씨의 비열한 행동을 보며 경악했다. 곧이어 그들의 얼굴은 놀라움에서 경외감으로 변해했다. 저게 바로 신의 소가 아니겠어. 한 주민이 중얼거렸다. 민준이가 우리를 속인 게 아니었어. 저 사람은 농장을 살리려 했던 거야. 다른 주민이 외쳤다. 최 씨와 일당은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뻔뻔한 표정으로 민준을 노려보았다. 민준은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승리했다. 개인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농부로서의 명예와 자존심까지 되찾은 순간이었다. 민준은 별빛의 목걸이를 어루만졌다. 빛은 사라졌지만 그 기운은 민준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 같았다. 제6장 새로운 평화. 수, 빈치, 옌, 모이, 설리에 씨와 그의 일당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폭력 및 불법 포획 혐의로 구속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비난하며 등을 돌렸다. 한때 민준을 비웃던 김 실장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며칠 후 민준은 자신의 농장에 오남무리의 사람들을 맞이했다. 그 중에는 이전에 민준을 깔봤던 마을 농업협동조합장도 있었다. 그는 민준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김 사장님, 그동안 오해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는 사장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기저귀를 처음 봤을 때 저는 그저 돈이 될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사장님은 진정한 농부이셨습니다. 이 오만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조합장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민준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저희 조합에서 사장님 농장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기저귀를 마을의 상징으로 삼고 농장을 생태 학습장으로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민준은 조합장의 제안에 감동했다. 그는 단순히 농장의 빚을 갚는 것 이상의 의미를 보았다. 그것은 바로
죽어가던 농업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는 일이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예은과 별빛과 함께 외양간에 앉아 기적을 바라보았다. 기적은 이제 완전히 건강해져 있었다. 아빠, 정말 꿈 같아요. 우리 농장이 다시 살아났어요. 예은이 속삭였다. 민주는 예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기적처럼. 하지만 이 모든 건 별빛이 덕분이야. 별빛이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야. 민주는 별빛을 꼭 끌어안았다. 별빛은 민준의 품에 안겨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민주는 깨달았다. 기적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그의 곁에 있었던 별빛의 충성심과 사랑,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그의 용기가 만들어낸 것이었다. 최 씨가 빼앗으려 했던 것은 단순한 소 한 마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민주은의 가족을 묶어주는 사랑과 신뢰였다. 농장에는 다시 생기가 넘쳐 흘렀다. 푸르른 작물들이 자라났고 새들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준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민준을 존경했고 그의 농장은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했다. 기적은 농장의 마스코트가 되었고 별빛은 영웅견으로 추앙받았다. 새로운 평화가 그들의 삶에 찾아왔다. 2년의 세월이 흘렀다. 별빛 농장은 과거의 폐허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푸르른 생명력으로 가득한 생태 농장으로 탈바꿈했다. 농장의 입구에는 별빛 농장이라는 이름과 함께 별빛과 기적의 이야기가 담긴 작은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이젠 수많은 도시 사람들이 주말마다 이곳을 찾아와 기적을 보고 별빛의 이야기를 들었다. 농장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김민주는 더 이상 절망에 잠긴 가장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별빛 재단, T이라는 이름의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여 농장 수익금의 일부를 어려운 농가에 기부하고 있었다. 그는 농민들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귀농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멘토링을 해주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련을 통해 얻은 지혜를 세상과 나누고 있었다. 예은은 이제 중학생이 되었다. 아이의 그림은 더 이상 회색빛이 아니었다. 그림 속에는 늘 푸른 들판과 뛰어노는 기적,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별빛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예은은 학교에서 별빛 농장 이야기로 발표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감동의 박수를 보냈다. 어느 맑은 오후, 민주는 별빛과 함께 농장 한가운데 있는 오래된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별빛은 이제 꼬리를 흔들 힘조차 없을 만큼 늙어 있었다. 흰 털은 더 휘어졌고 걸음걸이는 더 느려졌다. 하지만 별빛의 눈빛은 여전히 민준을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로 빛나고 있었다. 민준은 별빛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별빛아, 내 덕분에 이 모든 게 가능했어. 네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별빛은 민준의 손에 머리를 비비며 그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이 낑낑거렸다. 민준은 별빛의 목걸이를 풀어보았다. 낡은 쇠붙이, 조각은 여전히 빛을 잃지 않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별빛의 영혼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때 민주는 멀리서 들려오는 기적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기적은 이제 건장한 어미소가 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기적과 똑같이 새하얀 털을 가진 아기 송아지가 뛰어놀고 있었다. 기적의 아이는 그 존재만으로도 농장에 또 다른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었다. 민주는 그 광경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단순히 괜찮아진 게 아니었다.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을 찾았고 서로를 통해 구원받았다. 이야기의 마지막,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터메이라오 생명을 되돌려주는 행위 텀맨메이로 마무리되었다. 민주는 농장 한 구석에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유기견들을 위한 보호소였다. 첫 번째 입소견은 다리를 저는 늙은 유기견이었다. 민주는 그 개를 안아 올리며 별빛에게 속삭였다. 별빛아, 이제 이 아이들을 네가 지켜주어야 해. 너처럼 멋진 영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야기는 가장 상징적이고 희망적인 팝 마무리 이미지, 태로 끝을 맺는다. 해질녘, 민준과 예은, 그리고 늙은 별빛은 언덕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황금빛으로 물든 벼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기적과 그 새끼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고, 별빛 농장은 빛나는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주는 늙은 별빛을 품에 안고 있었다. 그때 하늘의 첫 번째 별이 반짝였다. 그 별빛은 별빛의 눈동자처럼, 그리고 그의 목걸이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민주는 별빛이 자신에게 단순한 동반자 이상의 존재였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자신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어준 별빛 그 자체였다. 이야기는 따뜻하고 희망적인 여운을 남기며 계속해서 이어질 새로운 기적들을 암시하며 마무리되었다. 채널 고정 다음 이야기 예고. 이야기꾼 채널에 오신 여러분, 잠시만요. 오늘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폐허 속에서 피어난 기적,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진돗가의 별빛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가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이 이야기에 대한 감상평이나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고 싶은 주제를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더 깊고 풍부한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구독,